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한 사람은 다가가려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멀어지는 지치는 줄다리기 같은 관계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늘 애써야만 하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연애 기술이나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마인드셋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가장 심오한 심리적 변화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관심 없는 척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묶여있던 당신의 감정적 족쇄를 진정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던져주는 작은 관심이나 거리감 하나하나에 당신의 기분과 자존감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감정적 위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힘의 역학구도 전체를 재설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감정적 압박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계의 결과, 예를 들어 그들의 헌신을 얻어내거나 답장을 받거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더 매달릴수록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 압박감은 그들의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잠수를 타거나 차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과 자율성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는 순간 그들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에너지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존재는 한결 가벼워지고 감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이 변화는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마치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리는 매력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감정적인 추격 게임을 멈추게 됩니다.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애정이나 소통을 보류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힘의 불균형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선택해야만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이며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결과로부터의 자유는 냉담해지거나 감정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기 신뢰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관계에 임하기 시작하면 회피형은 당신 곁에서 일종의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고치려 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현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회피형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스스로 마주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려 애쓰고 그들의 감정적 공백을 메워주려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과 자신들의 내면적 불편함 사이의 대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들은 그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단순한 흥미가 갈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내면의 힘을 향한 갈망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단지 회피형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쫓는 데서 돌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특히 회피형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적 압박과 기대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수록 그들은 구석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성장, 치유, 그리고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의 에너지 균형에는 눈에 띄고 강력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위해 그 가치를 되찾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끼거나 반응할지에 맞춰 당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필요, 열정,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다시 살아날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바로 사랑이다. 회피형은 본능적으로 감정적 거리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쉽게 신뢰하거나 애착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끊임없이 안부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그 열정을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릴 때 당신의 시간과 관심, 감정적 투자가 당신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변화는 결코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의 무언가, 바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동이 그들이 익숙했던 감정의 각본을 완전히 뒤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추격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 온도를 관리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추격의 부재는 당신이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남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에게 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면 에너지 자체가 변합니다. 더 많은 자신감과 명료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더 선명해지고 기쁨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 주거는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서도 잘 성장하고 빛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그들로 하여금 그 차이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즉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변화는 씨앗을 심습니다. 친밀함이 곧 자아의 상실이라는 그들의 오랜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조율이라는 새로운 관계 모델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그들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온전히 나타나는가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힘, 즉 무반응의 힘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 차가움, 혹은 밀고 당기는 패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온 관계의 동력원에서 연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형은 종종 감정적 통제를 통해 관계를 운영합니다. 그들은 친밀함에 대한 불편함을 관리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고 상황이 격해지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예상합니다. 당황, 애원, 혹은 추격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감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친밀함은 위협이고 거리는 안전이라는 그들의 내면의 서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그 감정적 순환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익숙하지 않은 공간, 즉 성찰의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무반응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자기 조절입니다.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연속으로 5개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너지는 대신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때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에너지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불안정함을 드러냅니다. 회피형은 감정 전가의 대가입니다. 그들이 압도당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그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감정의 방패막이 사라집니다. 거울은 갑자기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왔던 불편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붕괴는 그들에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반응 뒤에 숨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사용했던 침묵은 이제 그들 자신의 모순, 두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느끼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바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반응은 또한 당신의 힘을 되찾아줍니다. 그것은 한마디 말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미성숙함을 감당하느라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 그 명확함은 당신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들의 감정적 난기류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때 회피형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즉시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과 그들의 감정적 회피 사이의 격차를 느낍니다. 그 대조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들의 통제력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얼마나 고요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무반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회피형으로 하여금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만드는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의 파괴입니다. 회피형에게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거리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감정의 각본에서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피형은 예측 가능한 감정의 순환 고리 안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다가가면 그들은 물러서고, 당신이 설명하면 그들은 움츠러들고, 당신이 쫓으면 그들은 도망갑니다. 이 리듬은 비록 비정상적일지라도 그들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친밀감을 안전거리 밖에 두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침묵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나 설명, 감정적인 추격 없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이 의존해온 패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붕괴는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갈등이나 거리두기 후에도 감정의 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노력, 안심 또는 사과로 그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을 자동 조종 모드에서 강제로 꺼내게 됩니다. 당신이 만든 공간은 순환의 고리를 끊는 휴식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멈춤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낯선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말, 에너지, 감정이 아니라 오롯이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취약성을 피하며 관계를 맺어온 사람에게 그 내면의 성찰은 불편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투사 또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됩니다. 회피형은 종종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 나는 그냥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또는 그들이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어 와 같은 이야기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비난의 기회를 제거합니다. 당신으로부터의 반발, 애원, 감정적 압박이 없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에 매달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그들은 왜 그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지? 라는 섬뜩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심리적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그들이 만들어낸 감정적 부재를 되돌려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과거 당신의 한결같던 존재감과 현재의 고요함 사이에 대조를 만듭니다. 그 대조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무언가 변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주의를 끌지만 절박한 방식이 아니라 내성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고갈시키는 관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재포지셔닝합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이기는데 익숙했던 감정의 전쟁터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낯선 변화는 성찰을 촉발합니다. 내가 그들의 가치를 잘못 판단했나?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관계 안에서 더 안전했던 건 아닐까? 왜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 이것이 바로 침묵이 회피형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질문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침묵은 상실의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순환을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이 의존했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이 진실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관계의 역학은 깨졌고 만약 그들이 그것을 되찾고 싶다면 그들 안에 무언가가 변해야만 합니다. 자신감은 단지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피형이 당신의 승인, 애정 또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번창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들의 감정적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왜냐고? 회피형은 종종 자신이 통제력을 느끼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관계를 쫓고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맞추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돌아보지 않고 혼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감정적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방아쇠가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그들이 자신 없이는 당신이 갖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모든 것, 즉 평화, 힘, 그리고 목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체화할 때 당신은 그들의 서사에 심리적 파열을 일으킵니다. 그 서사는 나 없이는 무너질 거야. 혹은 나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할 거야. 또는 내가 떠나길 잘했어 와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독립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자존감에 뿌리를 둔 삶의 방식의 전환으로서 관계를 끊어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선택이 의문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잘못 판단했나? 왜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그 내면의 부조화가 바로 성찰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한결같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던 사람이 바로 정서적 안전의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그들의 감정적 회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들이 얼마나 깊이 만족스러울 수 있었던 무언가를 밀어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침묵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 번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실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피형은 당신이 요청한다고 해서 깨어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할 때 변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초연함이 리셋 버튼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불꽃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잃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잃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당신 자신의 가치 안에 온전히 서는 것으로 향하는 모든 심리적 변화에서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한 사람은 다가가려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멀어지는 지치는 줄다리기 같은 관계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늘 애써야만 하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연애 기술이나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마인드셋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가장 심오한 심리적 변화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관심 없는 척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묶여있던 당신의 감정적 족쇄를 진정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던져주는 작은 관심이나 거리감 하나하나에 당신의 기분과 자존감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감정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힘의 역학구도 전체를 재설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감정적 압박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계의 결과, 예를 들어 그들의 헌신을 얻어내거나 답장을 받거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더 매달릴수록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 압박감은 그들의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잠수를 타거나 차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과 자율성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는 순간 그들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에너지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존재는 한결 가벼워지고 감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이 변화는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마치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리는 매력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감정적인 추격 게임을 멈추게 됩니다.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애정이나 소통을 보류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힘의 불균형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선택해야만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이며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결과로부터의 자유는 냉담해지거나 감정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기 신뢰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관계에 임하기 시작하면 회피형은 당신 곁에서 일종의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고치려 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현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회피형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스스로 마주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려 애쓰고 그들의 감정적 공백을 메워주려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과 자신들의 내면적 불편함 사이의 대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들은 그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단순한 흥미가 갈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내면의 힘을 향한 갈망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단지 회피형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쫓는 데서 돌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특히 회피형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적 압박과 기대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수록 그들은 구석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성장, 치유, 그리고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의 에너지 균형에는 눈에 띄고 강력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위해 그 가치를 되찾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끼거나 반응할지에 맞춰 당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필요, 열정,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다시 살아날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바로 사랑이다. 회피형은 본능적으로 감정적 거리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쉽게 신뢰하거나 애착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끊임없이 안부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그 열정을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릴 때 당신의 시간과 관심,
감정적 투자가 당신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변화는 결코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의 무언가, 바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동이 그들이 익숙했던 감정의 각본을 완전히 뒤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추격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 온도를 관리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추격의 부재는 당신이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남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에게 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면 에너지 자체가 변합니다. 더 많은 자신감과 명료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더 선명해지고 기쁨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 주거는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서도 잘 성장하고 빛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그들로 하여금 그 차이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즉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변화는 씨앗을 심습니다. 친밀함이 곧 자아의 상실이라는 그들의 오랜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조율이라는 새로운 관계 모델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그들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온전히 나타나는가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힘, 즉 무반응의 힘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 차가움, 혹은 밀고 당기는 패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온 관계의 동력원에서 연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형은 종종 감정적 통제를 통해 관계를 운영합니다. 그들은 친밀함에 대한 불편함을 관리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고 상황이 격해지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예상합니다. 당황, 애원, 혹은 추격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감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친밀함은 위협이고 거리는 안전이라는 그들의 내면의 서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그 감정적 순환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익숙하지 않은 공간, 즉 성찰의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무반응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자기 조절입니다.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연속으로 5개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너지는 대신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때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에너지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불안정함을 드러냅니다. 회피형은 감정 전가의 대가입니다. 그들이 압도당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그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감정의 방패막이 사라집니다. 거울은 갑자기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왔던 불편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붕괴는 그들에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반응 뒤에 숨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사용했던 침묵은 이제 그들 자신의 모순, 두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느끼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바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반응은 또한 당신의 힘을 되찾아줍니다. 그것은 한마디 말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미성숙함을 감당하느라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 그 명확함은 당신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들의 감정적 난기류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때 회피형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즉시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과 그들의 감정적 회피 사이의 격차를 느낍니다. 그 대조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들의 통제력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얼마나 고요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무반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회피형으로 하여금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만드는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의 파괴입니다. 회피형에게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거리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감정의 각본에서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피형은 예측 가능한 감정의 순환 고리 안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다가가면 그들은 물러서고, 당신이 설명하면 그들은 움츠러들고, 당신이 쫓으면 그들은 도망갑니다. 이 리듬은 비록 비정상적일지라도 그들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친밀감을 안전거리 밖에 두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침묵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나 설명, 감정적인 추격 없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이 의존해온 패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붕괴는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갈등이나 거리두기 후에도 감정의 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노력, 안심 또는 사과로 그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을 자동 조종 모드에서 강제로 꺼내게 됩니다. 당신이 만든 공간은 순환의 고리를 끊는 휴식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멈춤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낯선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말, 에너지, 감정이 아니라 오롯이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취약성을 피하며 관계를 맺어온 사람에게 그 내면의 성찰은 불편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투사 또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됩니다. 회피형은 종종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 나는 그냥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또는 그들이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어. 와 같은 이야기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비난의 기회를 제거합니다. 당신으로부터의 반발, 애원, 감정적 압박이 없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에 매달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그들은 왜 그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지? 라는 섬뜩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심리적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그들이 만들어낸 감정적 부재를 되돌려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과거 당신의 한결같던 존재감과 현재의 고요함 사이에 대조를 만듭니다. 그 대조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무언가 변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주의를 끌지만 절박한 방식이 아니라 내성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고갈시키는 관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재포지셔닝합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이기는데 익숙했던 감정의 전쟁터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낯선 변화는 성찰을 촉발합니다. 내가 그들의 가치를 잘못 판단했나?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관계 안에서 더 안전했던 건 아닐까? 왜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 이것이 바로 침묵이 회피형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질문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침묵은 상실의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순환을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이 의존했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이 진실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관계의 역학은 깨졌고 만약 그들이 그것을 되찾고 싶다면 그들 안에 무언가가 변해야만 합니다. 자신감은 단지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피형이 당신의 승인, 애정 또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번창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들의 감정적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왜냐고? 회피형은 종종 자신이 통제력을 느끼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관계를 쫓고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맞추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돌아보지 않고 혼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감정적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방아쇠가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그들이 자신 없이는 당신이 갖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모든 것, 즉 평화, 힘, 그리고 목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체화할 때 당신은 그들의 서사에 심리적 파열을 일으킵니다. 그 서사는 나 없이는 무너질 거야. 혹은 나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할 거야. 또는 내가 떠나길 잘했어 와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독립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자존감에 뿌리를 둔 삶의 방식의 전환으로서 관계를 끊어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선택이 의문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잘못 판단했나? 왜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그 내면의 부조화가 바로 성찰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한결같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던 사람이 바로 정서적 안전의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그들의 감정적 회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들이 얼마나 깊이 만족스러울 수 있었던 무언가를 밀어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침묵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 번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실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피형은 당신이 요청한다고 해서 깨어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할 때 변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초연함이 리셋 버튼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불꽃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잃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잃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당신 자신의 가치 안에 온전히 서는 것으로 향하는 모든 심리적 변화에서 시작.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한 사람은 다가가려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멀어지는 지치는 줄다리기 같은 관계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늘 애써야만 하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연애 기술이나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마인드셋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가장 심오한 심리적 변화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관심 없는 척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묶여있던 당신의 감정적 족쇄를 진정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던져주는 작은 관심이나 거리감 하나하나에 당신의 기분과 자존감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감정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힘의 역학구도 전체를 재설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감정적 압박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계의 결과, 예를 들어 그들의 헌신을 얻어내거나 답장을 받거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더 매달릴수록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 압박감은 그들의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잠수를 타거나 차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과 자율성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는 순간 그들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에너지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존재는 한결 가벼워지고 감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이 변화는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마치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리는 매력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감정적인 추격 게임을 멈추게 됩니다.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애정이나 소통을 보류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힘의 불균형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선택해야만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이며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결과로부터의 자유는 냉담해지거나 감정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기 신뢰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관계에 임하기 시작하면 회피형은 당신 곁에서 일종의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고치려 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현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회피형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스스로 마주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려 애쓰고 그들의 감정적 공백을 메워주려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과 자신들의 내면적 불편함 사이의 대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들은 그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단순한 흥미가 갈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내면의 힘을 향한 갈망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단지 회피형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쫓는 데서 돌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특히 회피형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적 압박과 기대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수록 그들은 구석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성장, 치유, 그리고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의 에너지 균형에는 눈에 띄고 강력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위해 그 가치를 되찾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